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를 직권으로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와 환경, 하수와 주차시설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립 심의위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 상임위 회부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시설공단의 수지 개선 분석 결과 공단 내 환경 분야 인력 감축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기존 공무원들의 이동이 절반에 그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600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 등이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것도 조례 제정 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재정수 예측 부분하고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가지고 그 상임위 회부를 잠시 보류해서 숨고르기를 한 겁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가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 11월 달에 설립하고 12월 달에는 행정부 공단 대간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진하고 있거든요. 인사, 예산, 조직, 그다음에 업무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 다 또 혼선이. 다음 회기인 9월에 조례가 통과돼도 업무 인수인계에 제주도 인사 시기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 안에도 공단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년 넘게 표류해온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 처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내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2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오늘부터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시내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급 이상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차량 등록지에서 반경 1km 이내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 고유종인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인공증식한 두점박이 사슴벌레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서식지 복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밝은 황갈색 몸에 가슴 양쪽에 새겨진 선명한 두 개의 점.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아이들이 투명한 상자에 담긴 사슴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소중히 꺼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슴벌레야, 톱밥 안에서 잘 살아. 안녕. 태어나서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사슴벌레들은 따가운 햇볕을 피해 톱밥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실제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정말 작았고 좀 색깔이 제가 보던 사슴벌레와는 달라서 신기했어요. 이런 곶자발을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에서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인공증식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지난해 대량 증식에 성공한 사슴벌레 100마리를 자연으로 방사한 겁니다. 제주에서 인공증식에 성공한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식지 모니터링과 함께 개체 유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식 가능한 나무를 파악하고 그 나무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야간에 서식 여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곤충 채집가들의 불법 포획으로 멸종 위기에 몰린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대량 인공증식 성공과 서식지 복원 사업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에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이 문제인데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주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양삼 재배지로 둘러싸인 평창해안 고랭지밭. 이곳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각각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설비 용량 997kW씩 나누어 신청했고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 농가들은 음지식물인 산양삼이 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리 반사 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열이 오르게 되면 기류 현상에 건조증이 오게 됨으로 해서 삶의 피해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과거 사례가 없어 공식적인 피해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평창군이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의뢰한다는 계획이지만 빛과 관련된 평가 항목이 없다 보니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빛에 따른 피해 여부를 검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관련 연구가 전무한 데다 해외 사례도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방환경청에 의견도 보내가지고 의견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 허가에 대한 것도 산양삼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평창. 이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빛반사 피해 논란이 사실상 처음 불거지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평창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의 절반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손은민 기자입니다. 첫째 당뇨병,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고 대장도 안 좋고 또 혈압도 높고 고지혈도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0%가량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비율은 2017년 기준 51%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만성 질환은 당장의 치료보다는 건강 위험 요인을 제때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변화한 질병 구조에 맞춰 치료 중심에서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보건 의료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당연하되고 실제 삶의 공간 속에서 관리하고 건강한 삶들을 조직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정일률적인 어떤 시설 중심, 병원 중심의 중증의 환자가 아니라면 경증이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료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1차 의료기관을 두자는 겁니다. 수술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치료나 처치는 기존의 2차, 3차 의료기관에 맡기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은 1차 의료기관이 맡는 것으로 사실상 동네에 주치의를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체 의사의 90% 이상이 전문의 자격을 가진 한국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원해 있는 여러 많은 1차 의원들의 전문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관리 중심의 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은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남부와 동부 산지에 5에서 10mm 정도고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약간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2도, 서부 21도, 동부는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26도까지 오르겠고 동부와 서부는 2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타 지역 공항에는 대부분 안개가 껴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사체 은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들을 제주로 보내 고 씨와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박모 씨 등 3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병역 거부 처벌 위헌 결정이 나자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택시와 상하수도 요금 등이 줄줄이 오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 요금이 2.2% 인상되고 15일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6% 인상됩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용이 4.5%, 영업용이 7% 올랐고 상하수도 요금도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JDC는 최근 녹지그룹과의 회의에서 녹지그룹이 미지급 공사비 600억 원을 오는 8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재개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 28,000제곱미터 부지에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제한으로 공사금이 미지급돼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왔습니다. 제주도가 진행 중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 중인 연구 용역이 마지막 수정 보완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과 이전, 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 분석과 구체적인 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입니다. 올해도 월동 채소가 과잉 생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월동 채소류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13,862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0.9% 감소했지만 과잉 생산됐던 최근 5년 평균 재배 면적보다 1.2% 늘었습니다. 특히 월동무는 지난해보다 146헥타르 줄었지만 최근 5개년 평균에 비해서는 14%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월동무 과잉 생산 등을 막기 위해 농가를 상대로 장목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